1960년대 중반 일본의 야쿠자 대부 다오카 카즈오가 이끄는 야마구치구미는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1만 명 조직원 수를 자랑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무력 집단을 진두지휘하는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가 세력 확장의 1등 공신이었죠. 1만 명 조직의 부두목,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 두목의 총애와 부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그동안 달성한 위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돌연 이 거대한 조직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는데요. 결국 모든 권력을 잃고 동고동락하던 부하들에게 목숨까지 노려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세운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오늘은 잊혀진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의 이야기입니다. 지미치 유키오는 1922년 고베시 효고구의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졸업 후 미쓰비시 전기에서 일하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 패전 후에는 폐허가 된 고베에 돌아와 친형과 자전거 수리점을 열었어요.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미치의 불만은 함께 생계를 경쟁하는 가난한 외국인들을 향했고 그들과 자주 싸움을 벌였죠. 아직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일부 한국, 중국, 대만인들은 폭력 조직을 구성했고 일본의 폭력단인 야쿠자들이 자국민 보호를 내세우며 외국계 조직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2대 야마구치구미 소속 다오카 카즈오라는 인물이 이런 자경단 활동으로 유명했어요. 평소 외국인들과 자주 트러블을 겪는 지미치는 자신을 다오카 카즈오의 팬이라며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이 야마구치구미 간부들에게 좋게 보여 조직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죠. 거리에서 인망이 두텁던 다오카 카즈오는 조직 원로들의 추대로 공석인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말단 조직원 지미치 유키오는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큰 체격으로 타 조직과 싸움에서 두드러진 화력을 보였고 그런 모습이 다오카 카즈오의 눈에 들어 직접 술잔을 받아 조직 핵심에 들어가게 되죠. 1948년 고베시에서 공영 도박이 재개됩니다. 여러 야쿠자 조직이 고베 경륜장의 이권 사업을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야마구치구미는 가장 큰 돈이 되는 경비 사업을 두고 사이카이구미라는 조직과 대립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이카이구미 조직원 5명이 지미치 유키오의 집을 습격해 지미치는 얼굴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겨우 반격해 습격자들을 쫓아내는데요. 지미치는 바로 부하들에게 사이카이구미 일원 납치를 지시, 간부 4명과 조직원 7명을 잡아가둡니다. 이후 지미치는 권총을 들고 사이카이구미 두목의 사무실을 찾아가 패배 선언을 받아내 경륜장 이권을 모두 가져옵니다. 이 사건으로 지미치 유키오는 무투파 야쿠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죠. 간사이 지방 야쿠자 오야붕들이 모이는 모임에 지미치 유키오가 두목 다오카 대신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오카 카즈오는 당시에도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모임장 끝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지미치는 말석에 있는 다오카의 방석을 상석까지 옮겨 다오카 오야붕의 자리는 여기다 라고 외친 뒤 그대로 앉았습니다. 모임장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죠. 지미치의 당당한 모습에 원록격 오야붕들은 급하게 의논해 모두 상석에서 한 자리씩 옮겨 앉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오카는 그렇지 지미치는 그런 남자다 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이렇게 다오카의 총애를 받는 지미치 유키오는 1955년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 부두목에 해당되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야마구치구미 무력 집단의 진두지휘를 맡으며 당시에는 드물었던 대규모 조직원 소집을 통해 다른 조직을 압도하고 금방 고베 지역 전체를 접수합니다. 죽음의 군단으로 유명한 한국계 야쿠자 야나가와 지로, 훗날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이 되는 타케나카 마사이사 모두 지미치 유키오의 추천으로 야마구치구미 핵심에 들어오게 된 인물들이죠. 확고한 영역이 없고 불같은 성격의 야나가와가 다른 야마구치구미 구성 조직과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자 지미치는 다오카에게 야나가와를 타 지역으로 진출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야나가와는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야마구치구미 세력 확대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60년 오사카의 한국계 폭력 조직 메이유카이와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다오카 카즈오는 전쟁 총지휘관에 지미치 유키오를 임명합니다. 그의 지휘하에 야나가와 지로를 선봉으로 무장한 야마구치구미 조직원 수백 명이 오사카에 파견되었고 2주간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화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명목상 화해였지만 메이유카이 간부 15명이 손가락을 잘라 지참해오는 등 항복선언에 가까웠죠.
많은 메이유카이 조직원들이 야마구치구미에 흡수되었고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를 제패, 이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전국 진출에 나섭니다. 지미치 유키오의 지휘 아래 많은 하부 조직이 경쟁적으로 전쟁을 벌였고 전국 각지의 야쿠자들이 야마구치구미에 굴복하고 흡수되었습니다. 효고양 경찰은 공식 보고서에서 지미치 유키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폭력단 역사에 남을 대항쟁 사건의 지휘봉을 잡고 백전백승 무적의 쾌진격을 계속해 야마구치구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인물. 경찰에서도 상당히 고평가하며 주시하고 있는 야쿠자였어요. 지미치가 무력을 동원한 세력 확장을 벌이는 한편 합법으로 위장한 야마구치구미의 사업체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야마구치구미는 성공적으로 광역화, 현대화, 기업화를 이루어냈고 400개가 넘는 산하 조직과 1만 명 조직원을 거느리며 전성기를 누렸죠. 물론 공권력의 비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후부터 치안 유지, 공영도박, 경비 등의 이유로 경찰과 야쿠자는 깊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960년대 야쿠자들은 정치권의 요청에도 적극 응답, 미일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일어난 안보투쟁 같은 반정부 시위 진압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당시 일본 전체 야쿠자 구성원 수는 약 19만 명. 이런 야쿠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정치 개입까지 넘보기 시작했죠. 정부는 비대해진 폭력 조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치안 개선 의지와 맞물려 야쿠자 근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64년 일본 경찰은 조직폭력범죄 단속본부를 설치, 광역 10대 폭력단을 지정하고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정상작전으로도 불리는 이 검거작전은 광역폭력단의 수령, 간부 검거에 주안을 두어 야쿠자 조직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며 일본 지하세계 유수의 조직들이 해산을 맞이하게 되었죠. 야마구치구미는 빠른 현대화를 통해 조직 상당 부분을 합법 기업으로 위장한 상태였고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구조로 쉽게 꼬리를 잘라내며 정상작전의 여파를 피해가는가 했으나 경찰에서도 그런 실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조금 복잡했을 뿐 결국 시간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야마구치구미의 주요 사업인 항만하역업, 연해 사업을 철저히 파고들었어요. 산하 간부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고 사업체를 잃기 시작했죠. 수장 다오카 카즈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항만하역진흥협회 회의에 참석 후 위통과 어깨 결림을 호소했는데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효고형 경찰은 야마구치구미를 향한 단속 강도를 높이는데요. 곧 야마구치구미의 사업부문을 전담하며 조직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간부 오카 키요시가 해운회사 공갈 혐의로 체포되었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1966년 5월 다오카 카즈오는 병실에서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를 통해 항만하역 관계자는 전원 야마구치구미에서 탈퇴해 사업에 전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스스로도 운수회장 사장직에서 사임합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항만 사업을 완전히 잃게 되었죠. 위기감이 커지자 지미치 유키오는 다오카 카즈오에게 야마구치구미 해산을 건의 자신의 부두목직 해임도 요청했어요. 당연히 명목상 해산으로 물밑에서 폭풍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다 재결성을 꾀하자는 의견이었죠. 다른 광역 조직들 역시 경찰 단속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위장 해산한 상태였어요. 지미치의 의견은 그럴듯했지만 다오카 카즈오의 뜻은 달랐습니다. 다오카는 비록 위장 해산이라도 결국 경찰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혼자가 되어도 조직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또 지미치의 부두목 사임을 반려했죠. 1966년 7월 경찰은 야마구치구미가 끝까지 버티자 건설사에게 경비료 명목에 돈을 뜯어낸 공갈 혐의로 지미치 유키오를 체포합니다. 병원에 숨어있는 수장 다오카 카즈오 체포 전 단계로 2인자를 노린 것이죠. 이미 경찰은 야마구치구미 사업부문을 지휘하다 은퇴한 오카 키요시에게서 다오카 카즈오도 공갈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얻어낸 상태였습니다. 지미치 유키오 역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자신의 공갈 혐의를 인정하고 다오카도 관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미치 유키오는 정부와 정면 대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미치 유키오는 장인의 장례식을 위해 4일간 구금에서 풀려나는데 이 기간 동안 평소 자신과 뜻이 통하던 조직 간부들을 만나 야마구치구미 해산계획 동참을 제의합니다. 그는 모든 부하들 또 다오카 카즈오를 지키기 위해선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독단으로 움직인 거예요. 지미치 유키오는 그동안 조직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오야붕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독단적인 판단을 내려 밀고 나갔습니다. 종종 반감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옳은 판단이었기에 다오카 카즈오도 용인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미치 유키오가 경찰에 오야붕의 범죄를 진술하고 조직 해산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식에 야마구치구민의 강경파 야마모토 케니치,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지미치 암살까지 계획하게 되는데요. 1967년 5월 지미치 유키오는 야마구치구미 직계조장 70명을 모아 조직 해산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해산 논의가 다오카 오야붕의 승낙을 얻은 것인지 물었는데 지미치는 자신의 독단이지만 승낙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대답해 찬반 표결이 진행됩니다. 찬성 50표, 반대 20표. 다들 연일 이어지는 경찰의 단속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내심 이번 기회를 틈타 지금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야쿠자 짓거리에서 손 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해산 반대파가 다오카 카즈오의 의사를 확실히 알고 싶다며 물고 늘어졌고 끝내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몇 간부가 병원에 입원한 다오카 카즈오를 찾아가 해산에 대해 물었는데 다오카는 조직은 계속 이어진다며 해산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어요. 이어서 야마모토 케니치가 지미치 암살 모의를 고백했는데 다오카는 지미치가 그동안 조직의 공헌한 점을 고려해 암살을 만류했습니다. 지미치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오카의 신뢰와 조직 내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1968년 1월 다오카 카즈오는 공갈, 업무방해, 항만법 위반 등의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같은 해 2월 지미치 유키오는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직책에서 해임돼 실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음에 지미치 유키오는 집에서 피를 토하고 급하게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5개 병원에서 그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지미치의 아내가 다오카 카즈오의 아내 후미코에게 도움을 요청해 간신히 입원할 병원을 찾을 수 있었죠. 지미치 유키오는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입원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15일 4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정상작전의 결과로 야마구치구미를 제외한 일본 주요 광역폭력단들이 모조리 해산되었으나 대다수 조직이 단속의 열기가 식은 뒤 이름을 바꿔 부활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많은 자금원과 하부 조직을 잃었지만 해산하지 않고 버틴 결과 다른 조직보다 쉽게 원래 세력을 회복했어요. 공권력에 그대로 들이받은 다오카 카즈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죠. 지미치 유키오 사망 후 야마구치구미 내에서는 지미치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가 이끄는 지미치구미의 2대 명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가장 큰 공헌자가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역적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야쿠자 전쟁 일본의 수령에서는 지미치의 죽음에 다오카 집안의 음모가 있었다는 극적인 연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는 3대 두목 다오카 카즈오 시대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다오카 카즈오는 일본의 암흑가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일본 제1의 오야붕이라고도 불리죠.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고요. 이 다오카 카즈오와 야마구치구미가 야쿠자 세계 톱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부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잔혹한 성격과 거침없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야마구치구미의 전성기를 이끌며 조직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무력 충돌에 관여하고 잔혹한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일본 지하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일본 제1의 꼬붕이라고 불렸던 남자 야마모토 케니치의 이야기입니다. 1925년 효고현 고베시 야마모토 케니치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기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큰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1942년 오사카 정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요코스카 해군조선소에서 근무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인 고베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고베 대공습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야마모토 케니치는 불량배 생활을 하며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야쿠자들의 눈에 들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야스하라 마사오로부터 조직 가입을 권유받아 야쿠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51년, 그의 나이 26살이었어요. 말단 조직원 생활을 이어가던 야마모토 케니치는 한 사건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그가 조직에 입문하고 2년 뒤에 벌어진 츠루타 코지 습격 사건입니다. 츠루타 코지는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당시 많은 야쿠자들은 연애 흥행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야마구치구미의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 역시 예능 프로모터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오카 카즈오는 츠루타 코지의 매니저에게 자신이 밀어주던 가수 미소라 히바리와 츠루타 코지의 콜라보 무대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 요청을 거절하죠. 얼마 뒤 그 매니저가 연말 인사차 다오카 카즈오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때 그가 준비한 선물을 다오카가 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무슨 이유냐고 되물었죠. 이에 다오카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다오카 카즈오의 의중을 알아챈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들은 얼마 뒤 츠루타 코지를 습격해 그에게 큰 부상을 입히게 되죠. 이 습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실행범 중 하나가 바로 야마모토 케니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역구 조직에 불과했던 야마구치구미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연예계에서는 다오카 카즈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야마구치구미의 연예 사업은 번창하게 됩니다. 습격 사건의 주요 멤버였던 야마모토 케니치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말단 조직원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다오카 카즈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게 되죠. 1년 뒤인 1954년 야마구치구미는 같은 고베 지역의 라이벌 조직 타니자키구미와 분쟁을 벌입니다. 이때 야마모토 케니치는 상대 부두목에게 권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는 집행유예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체포 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타니자키구미는 급속도로 와해되었고 야마구치구미는 고베에서 독보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년 뒤 출소한 야마모토 케니치는 다오카 카즈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와 술잔을 나누며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직계 조직원이 됩니다. 이후 다오카 카즈오의 비서 겸 보디가드로 활동하게 되는데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일했고 아픈 날에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오카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오카의 아내인 후미코 부인도 남편에게 헌신적인 야마모토 케니치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해요. 다오카 조장이 새 집을 구할 때 기존 집을 야마모토 케니치에게 양도했을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1961년 조직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야마모토 케니치는 야마구치구미 산하에 자신의 조직인 야마켄구미를 결성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와 야마켄구미는 야마구치구미 전국 진출의 핵심으로 요자쿠라 긴지 사건, 히로시마 항쟁 등 여러 굵직한 사건에 개입해 공적을 올렸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조직 간부의 입장이었지만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항상 선봉에 나섰죠. 야마모토 케니치를 비롯한 다수의 무투파 야쿠자들의 활약으로 야마구치구미는 다른 조직들을 물리치고 흡수하며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3년 다오카 카즈오는 이 거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을 보좌하고 조직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야마구치구미 집행부를 발족합니다. 여기서 야마모토 케니치는 와카가시라 호사, 부두목 보좌라는 조직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요직에 앉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초고속 승진이었지만 그의 출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당시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자리인 와카가시라 직책의 카지하라 키요하루가 낚시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야마구치구미 집행부에선 그의 후임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야마모토 케니치와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인물이 경쟁하게 되죠. 경쟁자인 야마모토 히로시는 셀러리맨 출신 야쿠자로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금융사업 면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야쿠자 세계에서도 돈과 이미지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 야마모토 히로시가 조직의 2인자에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투표에서도 야마모토 케니치가 2표, 야마모토 히로시가 4표를 받으며 야마모토 히로시의 취임이 확실시되나 싶었지만 오야붕인 다오카 카즈오가 이 투표를 뒤집고 야마모토 케니치의 손을 들어주며 야마모토 케니치가 와카가시라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와카가시라 직책은 조직의 유력한 후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투표는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조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죠.
앞선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야마모토 케니치는 굉장히 호전적인 스타일의 야쿠자입니다. 항상 허리춤에 권총을 가지고 다녀서 피스톨 케니치, 피스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시는 다오카 카즈오와 함께 있으면 만나는 상대에게 다오카에 대한 엄격한 예절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직인 야마켄구미에선 온화한 성격의 두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찌검하는 일도 없었고 자신의 수행원이 졸더라도 그냥 자게 두고 혼자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야마켄구미는 다른 하부 조직의 세력을 흡수해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기존의 부하들을 관리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부하들은 여러 야쿠자 분쟁에서 소수 정예로 활약하면서 야마모토 케니치의 출세에 큰 기여를 합니다. 조직의 2인자가 된 야마모토 케니치는 196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일본 정부의 야쿠자 집중 단속 이후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마약 주방 국토정화 연맹을 결성하고 마약 박멸, 결기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상은 이미지를 세탁,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타지역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술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싸움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전략가이기도 했죠. 이렇게 야마모토 케니치는 다오카 카즈오를 보좌해 야마구치구미에 중흥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일본 제1의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하면서 야마구치구미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오카 카즈오는 교토의 한 클럽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으나 상처가 깊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범인은 적대 조직 마츠다구미계 조직원 나루미 키요시. 야마구치구미와의 분쟁에서 자신의 오야붕이 목숨을 잃자 그에 대한 복수에 나선 것이었죠. 이때 당사자인 다오카 카즈오보다 더 분노한 것이 바로 야마모토 케니치였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조직원들을 풀어 자신의 오야붕의 목숨을 노린 나루미 키요시를 추적하고 마츠다구미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야마구치구미와 마츠다구미의 충돌을 오사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양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의 공세에 7명의 마츠다구미 조직원들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고 나루미 키요시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나루미 키요시의 죽음은 야마모토 케니치의 집요한 보복에 고통받던 같은 마츠다구미 조직원들의 소행이 유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은 종결을 맞이하는데요. 보통 야쿠자 조직 간 분쟁의 종결은 수타식이라는 화해 행사를 열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나 화가 완전히 식지 않은 야마모토 케니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오사카 전쟁으로 야마모토 케니치는 오야붕의 복수를 이루어냈고 야마구치구미의 위세 또한 다시금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마모토 케니치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어야 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보석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에 지휘를 맡았던 것이죠. 기자회견 이후 그는 다시 감옥에 수감됩니다. 당연히 야마모토 케니치는 조직의 2인자였기 때문에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고 전쟁에 관여하면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으나 순전히 다오카 카즈오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케니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오카 카즈오는 암살 위협 이후 두문불출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결국 1981년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죠. 당연히 야마모토 케니치가 그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감 중이었고 감옥에서 지병이 악화되면서 조직 계승이 불투명해집니다. 얼마 뒤 건강 문제로 석방되지만 결국 4대 조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1982년 간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와 비슷한 성격으로 그에게 신임을 받았던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과 과거 그에게 2인자 경쟁에서 밀렸던 야마모토 히로시가 4대 조장자리를 두고 야쿠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분쟁을 벌입니다. 분쟁 종결 이후엔 야마모토 케니치의 오른팔이자 그로부터 야마켄구미를 물려받았던 와타나베 요시노리라는 인물이 야마구치구미 5대 조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야마모토 케니치를 추종했던 야마켄구미 인사들이 조직에서 중용되었고요. 야마켄구미는 10,000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조직원 수를 확보하며 야마구치구미 최대 파벌을 형성하게 되죠. 소수 인원을 고집했던 야마모토 케니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야마모토 케니치가 생전에 쌓아놓은 위상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악화로 인해 야쿠자 업계에도 불황이 찾아오면서 야마구치구미의 주도권이 나고야의 신흥 세력으로 넘어가고 야마켄구미는 다소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6대 야마구치구미 분열 사태에서 이 야마켄구미가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무게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야마모토 케니치의 이름 아래에서 여전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5년 1월 27일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두목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두목 자리에 오르고 불과 반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의 취임에 반대하는 세력의 소행이었죠. 양측은 원래부터 대립 중이었지만 타케나카의 죽음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 전쟁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야쿠자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날씨를 보도하듯 이 전쟁의 현황을 뉴스에 실었죠. TV를 통해 깡패들의 인터뷰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약 5년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그 영향이 지하세계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에 미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여러 폭력단 단속법을 만들었습니다. 야쿠자 몰락의 시작이었죠.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죽음은 일본 조직범죄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 타케나카가 아닌 다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살해될 당시 야마구치구미의 부두목이었던 나카야마 카츠마사라는 인물도 함께 목숨을 잃었는데요. 나카야마 또한 엄청난 거물이었으나 그보다 더한 거물의 죽음으로 조금 묻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나카야마 카츠마사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껴묵거리 취급당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혹자는 타케나카의 죽음보다 나카야마의 죽음이 일본 조직범죄 역사를 더 크게 바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 그가 어떤 인물인지 비운의 부두목 나카야마 카츠마사의 이야기입니다. 1937년 10월 25일 나카야마 카츠마사는 일본의 고치현 카미군 모노베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시절 학급에서 반장을 지내는 등 모범적이고 리더십 넘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자주 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중학생 때 번화가에서 야쿠자 3명과 싸워 그들을 병원에 보내버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라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소문은 뒷세계에 널리 퍼져나갔고 그는 겨우 18살의 나이로 나카이구미라는 지역 야쿠자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가입 후 얼마 가지 않아 나카이구미 산하에 자신의 조직도 만들게 되는데요. 조직명이 자동차 에오웨였어요. 야쿠자 조직치고는 다소 웃긴 이름의 이 조직은 불법 영업 택시를 운영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택시 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에오웨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죠. 나카야마는 현재 가치로 최소 수억 엔에 달하는 돈을 나카이구미에 상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나카이구미는 나카이 케이이치라는 야쿠자가 이끄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참전군인 출신으로 전후에 제관 공장에서 일하며 사내 스모부에서 활동했는데 스모부 동료들과 함께 이 나카이구미를 결성했습니다. 1950년대 고치시의 번화가를 주름잡으며 깡패를 넘어서 지역 유지로 자리 잡은 나카이는 1957년 고치시 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조직의 테라다 미츠오라는 인물이 선거 참모를 맡았고 그의 도움으로 나카이는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이렇게 깡패들이 대놓고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죠. 한편으로 전국급 폭력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의 산하로 들어가 지하세계에서의 입지도 다져나갔습니다. 1961년 나카이는 재선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때는 4년 전 선거에서 참모를 맡았던 테라다가 상대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나카이가 당선된 것을 보고 자신도 욕심을 낸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나카이, 테라다 모두 낙선했습니다. 당시 나카이구미의 부두목이었던 오구로라는 인물이 낙선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게 되었죠. 조직에는 큰 위기였지만 나카야마에게는 충성심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카야마는 여태까지 나카이구미에 많은 돈을 상납해왔으나 아직 어린 나이 때문에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카야마는 오야붕의 보복을 위해 낙선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테라다의 도박장을 습격했어요. 이 과정에서 나카야마의 부하 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테라다 역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카야마는 나카이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고 젊은 무투파 야쿠자라는 별명을 시코쿠 전역에 떨치게 되었죠. 이후 자동차의 오해를 호우에 고유카이로 개칭하고 공석이 된 나카이구미의 부두목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나카야마의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그가 거느리는 조직원만 200명에 달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카이구미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많은 외부 세력들이 고치시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같은 야마구치구미 소속이었던 스가타니구미가 고치시에서 나카이구미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자 나카야마는 선봉에 나서서 이들을 몰아냈고 히로시마 지역의 쿄도카이가 고치시에 진출했을 때 역시 전면전까지 불사하며 그들을 격퇴했죠. 이런 나카야마의 명성은 야마구치구미 본가까지 전해집니다.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이자 일본 야쿠자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인물 다오카 카즈오는 나카야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며 그를 본가로 불러들입니다. 다오카는 이 만남에서 나카야마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이때 나카야마가 선물해준 방석을 말년까지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1972년 35살의 나카야마는 다오카 카조로부터 직접 술잔을 받아 야마구치구미 직계조장으로 승격했습니다. 나카야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직계조장이 된 사람도 많았지만 야마구치구미가 전국구 조직이 된 이후로는 보기 드문 사례였죠.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입성한 나카야마는 수많은 야쿠자 분쟁에서 협상가로 나서며 교섭 능력이 뛰어난 야쿠자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자신과 의형제 관계였던 후쿠시마현의 기무라 시게오라는 야쿠자를 야마구치구미로 끌어들여 불모지에 가까웠던 도호쿠 지방에 거점을 확보한 것이 그의 주요 공적으로 꼽히죠. 이런 공적을 쌓아나간 나카야마는 1977년 12월 와카가시라 호사라는 조직에서 손꼽히는 간부 직책에 임명되며 야마구치구미 집행부에 한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3대 야마구치구미 시절 나카야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화력은 스가타니 마사오 은퇴 사건입니다. 스가타니 마사오는 야마구치구미의 유력 직계조장 중 한 명으로 과거 고치시에 진출했다가 당시 나카이구미 소속이었던 나카야마에게 격퇴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죠. 일련의 사건으로 야마구치구미에서 절연 처분을 받은 스가타니는 은퇴하지 않고 수천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며 큰 위협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나카야마는 다른 집행부 간부들과 연계해 스가타니의 수하들을 설득하는 한편 스가타니구미 산하조직 사무소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스가타니가 입원 중인 병원에 조직원들을 보내 그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스가타니 마사오는 야마구치구미의 수장인 다오카 카조오에게 사과를 하고 스가타니구미를 해산하게 됩니다. 조직의 골칫거리를 제거한 나카야마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죠. 특히 야마모토 케니치, 타케나카 마사이사와 같은 유력자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투파 조직을 이끄는 인물이자 유능한 협상가로 모든 야쿠자들이 인정하는 인물이었고 부하 조직원들에 대한 대우도 좋았기 때문에 조직원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지 관리 역시 철저해서 그가 지역사회를 좀 먹는 조직 범죄자라는 사실을 잊고 차분하고 겸손한 사업가로 바라보는 주민들도 많았죠. 1981년 7월 23일 다오카 카조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이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합니다. 바로 다음에 조직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야마모토 케니치라는 인물마저 병사하면서 조직의 후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당시 간부들의 최선임격이었던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인물이 조장 대행에 취임했고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3대 조장부인 다오카 후미코에 의해 와카가시라에 임명됐습니다. 조장 부재 상태에서 야마히로파와 타케나카파의 힘겨루기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강단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결단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소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었죠. 결국 1984년 6월 5일 후미코 부인의 강한 주장으로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4대 조장 취임을 수락.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린 회의에서 조장 취임 인사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히로시와 그를 지지하는 직계조장들은 타케나카의 4대 취임에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야마구치구미의 간판을 사무소에서 내리고 야마구치구미를 탈퇴해 이치와카이라는 새 조직을 결성합니다. 반발이 어찌나 심했던지 이치와카이는 조직원 수에서 야마구치구미를 앞섰죠. 6월 23일 타케나카는 새로운 간부 인사를 발표. 여기서 타케나카의 총애를 받고 있던 나카야마 카츠마사는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인 와카가시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반면 과거 나카야마가 모셨던 나카이구미의 나카이 케이이치는 반대편인 이치와카이의 최고 고문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7월 10일 야마구치구미 4대 계승식이 도쿠시마에서 거행되며 양측 사이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합니다. 8월 5일 와카야마현의 한 도박장에서 야마구치구미 하부조직 조장이 이치와카이 하부조직 간부를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두 조직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을 두 조직의 이름을 따 야마이치 항쟁이라고 부르죠. 이치와카이는 결성 초기 조직원 수 7,000명으로 6,000명 수준인 야마구치구미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상황은 이치와카이에 불리하게 흘러갔죠. 지하세계에서 야마구치구미의 상징인 이 문장이 주는 파워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상인들한테 요 배지를 달고 돈을 뜯어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 배지를 달고 가니까 벌이가 시원찮았던 것이죠. 8월 23일 야마구치구미는 이치와카이에 합류한 조직들의 을절장을 보내 절연을 표명합니다. 이 절연 선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절연장이 뿌려지고 이치와카이의 인원수는 2,8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탈퇴는 그저 시위였을 뿐 전쟁까지 벌일 생각이 없었던 이들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야마구치구미로 돌아가거나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몰리자 이치와카이의 급진파는 야마구치구미의 수장인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암살을 계획하게 되죠.
타케나카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평소 소탈한 성격이었던 그는 조장 취임 후에도 과도한 경호를 꺼려했고 소수의 인원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평소라면 몰라도 언제 무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때 상황에서는 무모한 행동이었죠. 당시 야마구치구미 2인자인 나카야마에게도 타케나카의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타케나카의 애인이 사는 맨션의 경호가 전무하다시피 했죠. 나카야마는 날을 잡아 해당 맨션의 보안 상태를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 1월 26일이 바로 그날이었죠. 야마구치구미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 와카가시라 나카야마 카츠마사, 또 다른 직계 조장 미나미 츠토무 3명의 일행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3대 부인 다오카 후미코를 문병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나카야마는 과잉 경호를 싫어하는 타케나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직원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경호하도록 명령했죠. 이후 일행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9시가 되기 전 클럽을 나와 차량에 올랐습니다. 타케나카의 애인이 사는 맨션에 향하기 위함이었죠. 이 시점부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조직원을 돌려보냈고 나카야마와 미나미 그리고 운전수 한 명만이 타케나카와 함께 했습니다. 나카야마와 미나미가 경호를 맡았지만 이들도 원래라면 다수의 보디가드가 붙어야 하는 거물 야쿠자들이었죠.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원래 타케나카는 이 2명조차도 데려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차량이 맨션에 도착하고 운전수를 제외한 일행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이치와카이 조직원들이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죠.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건물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미는 벨트에 권총을 꽂고 있었으나 응전할 틈도 없었습니다. 나카야마와 미나미는 현장에서 쓰러졌고 타케나카는 중상을 입었지만 차량까지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 사망하게 되죠. 나카야마 역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3일 후 나카야마 카츠마사의 장례가 고치시에서 행해졌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장례식에 비해 적은 규모였지만 각지에서 야쿠자 인사들이 찾아와 1000여 명의 조문객이 몰려들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600명의 경찰이 배치되었죠. 야마이치 항쟁은 타케나카 마사이사와 나카야마 카츠마사의 죽음 이후 더욱 격화되었고 야마구치구미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낳게 됩니다. 특히 고치시에서 나카야마가 이끌던 고유카이와 나카야마가 과거 속했던 나카이 구미의 충돌은 가장 격렬했다고 회자되죠.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야마이치 항쟁은 훗날 제정되는 폭력단 대책법 등에 큰 영향을 줘 야쿠자들의 몰락을 앞당기게 됩니다. 야쿠자 최고 거물의 죽음과 일본 역사상 최악의 야쿠자 전쟁. 그로 인해 나카야마의 죽음은 비교적 적게 언급되며 묻히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카야마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의 평가는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후미코 부인에 의해 차기 조장으로 지목되었을 때 타케나카는 오히려 나카야마를 차기 조장에 가장 걸맞는 인물이라며 추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미코 부인은 나카야마가 아직 너무 젊다고 판단해 이 제안을 반려했죠. 이후에도 야마구치구미의 본부장이었던 오다 히데오미라는 인물 역시 나카야마를 4대 조장으로 추천했으나 나카야마는 부담되는 자리라며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카야마에게 거절당한 오다 히데오미는 차선책으로 야마모토 히로시를 지지하며 이치와카이에 합류하게 되었죠. 또 이치와카이의 2인자였던 카모다 시게마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두 타케나카가 왜 4대 자리를 잇느냐며 반발한 것이었다. 나는 나카야마 쪽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타케나카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나카야마 쪽이 더 좋았다.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과격하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야마모토 히로시는 신중하고 수완 좋은 사업가였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야쿠자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모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인물로 이들의 대립은 조직의 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죠. 타케나카도 이런 여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몇 년 동안 조직을 안정시킨 후 나카야마에게 5대 조장 자리를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안정시키지도 못했고 물려주지도 못했죠. 나카야마 카츠마사는 화려한 공적과 겸손한 성품으로 수많은 야쿠자들의 인정과 호감을 얻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야마구치구미 조장 자리에 올랐다면 야마구치구미와 일본 조직범죄 역사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의 단점이라면 젊은 나이와 욕심이 없었다는 점이겠죠. 물론 가장 큰 단점은 그가 야쿠자였다는 사실 그 자체지만요. 야마구치구미는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입니다. 머릿수도 1등이고 벌어들이는 수익은 세계 범죄 조직들 사이에서도 손꼽히죠. 당연히 여기에 두목이 일본 암흑가 최고의 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 두목 위에서 군림한 부두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대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
타쿠미 마사루. 그가 수천억 엔을 움직이는 야쿠자계 최고의 거물이 된 과정과 비극적인 최후까지 저와 함께 핥아보시죠. 1936년 고베시, 타쿠미 마사루는 양재점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타쿠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오사카에 있는 이모에게 맡겨집니다. 타쿠미는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이모 역시 그를 상냥하게 대해줬지만 고등학생 때 학교를 중퇴 후 가출을 합니다. 타쿠미는 얹혀 산다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꼈었다고 해요. 이후 와카야마현에 정착한 타쿠미는 빠친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유곽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타쿠미는 이때 사교술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 또래 여성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오사카의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고 생업을 찾던 타쿠미는 1956년 오사카 지역의 야쿠자 조직 도이구미사나 카와키타구미의 조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쿠미는 얼음 도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조직에서 입지를 굳혀나갔고 젊은 나이에 조직의 간부 자리에 오릅니다. 1962년 타쿠미가 속했던 도이구미는 거대 조직 야마구치구미와의 이권 다툼으로 항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항쟁에서 도이구미는 경찰의 집중 단속을 받아 무너지게 되었고 타쿠미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후 타쿠미는 손을 씻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영상이 끝나겠죠. 타쿠미의 실력을 알아본 야마구치구미의 산하조직 후쿠이구미에서 그를 야마구치구미로 받아주었고 다시 야쿠자 생활을 이어갑니다. 야마구치구미에서도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여준 타쿠미는 급속도로 승진해 1970년엔 후쿠이구미의 부두목이 되었고 여러 항쟁들에서 활약해 이름을 알립니다. 1977년 타쿠미는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로부터 직접 술잔을 받아 그가 이끌던 조직 타쿠미구미는 야마구치구미의 직계 조직이 됩니다. 1981년 다오카 카즈오 조장이 사망하고 야마구치구미는 4대 조장 자리를 두고 후계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타쿠미 마사루와 동료들은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을 4대 조장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이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그에 반대하는 세력인 이치와 카이에 의해 1년도 되지 않아 살해되며 항쟁이 벌어집니다. 양측의 항쟁은 수년에 걸쳐서 벌어졌고 수많은 유혈 사태 끝에 야마구치구미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항쟁 이후에 바로 5대 조장 후계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항쟁에서 조장 대행 역할을 하며 조직을 이끈 연륜의 나카니시 카즈오와 역시 부두목으로서 항쟁에서 활약한 젊고 패기 있는 와타나베 요시노리, 이 두 명으로 후보가 좁혀지게 되죠. 여기서 타쿠미는 동료들과 함께 와타나베를 지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직 간부 대부분은 와타나베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나카니시 카즈오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타쿠미 마사루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거절하기 힘든 많은 돈. 타쿠미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간부들을 설득했고 와타나베를 5대 조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타쿠미는 부두목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명목상 조직의 2인자였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실세로 군림하며 배후의 두목으로 불리게 되죠. 타쿠미 마사루는 야마구치구미의 금고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재산을 불렸을까요? 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 당시 토지의 가격은 매일 상승했고 기업들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마구 매입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땅 주인들과 협상이 필요하겠죠. 토지의 가격은 매일 상승하는데 이 협상의 과정은 매우 복잡했고 기업에게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협상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야쿠자였습니다. 타쿠미와 그의 조직 타쿠미구미는 땅 주인과의 협상을 대신해주고 기업에게 보상을 받으며 자금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해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죠. 타쿠미의 재산은 버블 경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건재해 2천억 엔이 넘는 돈을 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타쿠미는 야쿠자들의 불법적인 돈벌이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 조직원들에게 니케이 신문을 읽으라고 하며 앞으로는 야쿠자들에게도 세금을 내는 사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파했다고 합니다. 타쿠미 마사루는 지금까지도 경제 야쿠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을 쥐락펴락하던 타쿠미 마사루. 그런 그가 조직 내부로부터 목숨이 노려지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97년 8월 28일 오후 3시경 사건이 발생합니다. 타쿠미 마사루는 동료들과 호텔 라운지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운지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마 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4명의 남자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수상한 차림이었지만 너무 혼잡했던 나머지 타쿠미와 일행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고, 일행 근처에 있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성들은 타쿠미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타쿠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타쿠미와 동석한 동료들은 무사했지만 근처에 있던 무고한 치과 의사가 유탄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타쿠미를 노린 4명의 남자들은 같은 야마구치 구미사나 나카노카이의 조직원들이라고 판명되었는데요. 이 나카노카이의 수장 나카노 타로는 당시 야마구치 구미의 부두목 보자로 부두목이었던 타쿠미 마사루의 아랫사람이었죠. 또한 당시 타쿠미 마사루는 건강 문제로 조직에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왜 같은 식구에게 목숨이 노려진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해인 1996년 나카노카이의 수장 나카노 타로는 아이즈코 테츠카이라는 야쿠자 조직에게 총격을 당합니다. 운이 좋게도 나카노는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후 아이즈코 테츠카이의 간부가 해당 사건을 사과하기 위해 야마구치구미 본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피해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당시 실권자였던 타쿠미 마사루는 당사자인 나카노 타로를 제외하고 독단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여 화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타쿠미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야마구치구미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이었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변에 묻지 않고 독단으로 결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4대 야마구치구미 시절 이치와카이와의 분열 당시에도 상대 세력인 이치와카이에 절연을 의미하는 을절장을 보낸 것도 타쿠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항쟁으로 발전해 4대 야마구치구미 조장과 부두목의 죽음을 야기했다는 시각도 있고요. 이런 타쿠미의 독선에 나카노는 큰 불만을 갖게 되었고 살해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렇구나. 끝인가? 하기엔 영상 길이가 많이 남아있죠. 이 사건의 배후엔 또 다른 인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5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였죠. 5대 조장 후계 문제 때 경험 부족을 이유로 조장 후보에서 제외되었던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조장으로 만들어준 것은 타쿠미 마사루였습니다. 처음에는 타쿠미가 와타나베를 보좌하고 와타나베도 타쿠미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조직이 잘 돌아갔으나 날이 갈수록 타쿠미의 입김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선발과 조직의 방침은 거의 타쿠미가 결정하게 되었고요. 이에 와타나베가 불만을 제기하면 너 임마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있어? 라고 하며 와타나베를 압박했습니다. 분명 타쿠미가 꼬붕의 입장이었지만 와타나베는 타쿠미와 둘이 있을 때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다른 조직원이 있을 때는 타쿠미 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와타나베는 그를 그냥 타쿠미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타쿠미는 그것을 또 꾸짖었다고 합니다. 와타나베의 타쿠미에 대한 존중은 분노로 변해갔죠. 그래도 와타나베에겐 충신이 남아있었으니 바로 야마구치구미의 부두목 보좌 겸 나카노카이의 수장 나카노 타로였습니다. 그는 와타나베에게 충성하고 있었고 앞서 언급한 사건 때문에 타쿠미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와타나베는 믿을만한 부하인 나카노에게 타쿠미를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나카노는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 타쿠미는 당뇨와 말기암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타쿠미가 아직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거슬리는 인물이긴 했지만 떠날 사람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할 이유가 없었죠. 나카노는 와타나베의 명령을 매번 완곡히 거절했지만 와타나베는 분노에 휩싸여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었고 나카노는 와타나베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타쿠미 암살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야쿠자 사회에서 같은 조직의 간부를 죽이는 것에 대한 처벌은 보통 절연입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나카노에게 파문 처분을 내리고 훗날 조직에 복귀하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파문은 조직에서 쫓겨나지만 복귀의 여지를 남겨두는 처벌이고 절연은 아예 연을 끊고 조직의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렇게 나카노는 타쿠미를 살해하는 데 성공하고 나카노카이는 파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살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도 희생되었기 때문에 일은 커지게 되었고 와타나베는 집행부의 압박을 받아 나카노에게 절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나카노카이는 타쿠미구미에게 피해 보복을 받게 되었고 나카노 타로도 조직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와타나베 요시노리도 점점 조직에서 입지를 잃어가며 2005년 새로운 부두목이었던 츠카사 시노부라는 인물에게 야마구치구미 조장자를 넘겨주고 은퇴하게 됩니다.
이 승계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츠카사 시노부가 타쿠미 마사로 살해 사건에 대한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약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2012년 병사하게 되고요. 츠카사 시노부의 6대 야마구치구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야마 키요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부두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두목이라는 말로는 그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저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다카야마 키요시가 누군가를 숙청했다, 누구의 청부 의뢰를 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그는 근 몇 년간 일본 암흑가 최대의 화두였던 야마구치구미 분열 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앞으로 야쿠자 세계의 향방을 거머쥔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죠. 어쩌면 현재 일본 야쿠자의 정점 야마구치구미의 두목인 츠카사 시노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야쿠자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다카야마 키요시의 생애와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다카야마 키요시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고등학생 때까지 야구부원으로 활동했지만 패싸움 등에 어울리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후 다카야마는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야쿠자인 사사키 야스히로라는 인물과 친분을 얻게 되는데요. 다카야마는 그에게 반해 야쿠자 세계로 입문하게 되죠. 다카야마를 야쿠자의 길로 이끈 사사키 야스히로는 야마구치구미의 산하단체 히로타구미, 또 그 밑에 있는 사사키 구미의 조장이었습니다. 야쿠자가 된 다카야마의 첫 역할은 사사키 조장의 뒷바라지였습니다. 도박에 심취했던 사사키는 한국 등 외국으로의 원정 도박을 나섰고 하룻밤에 수천만 엔의 돈을 날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뒤에서 그런 돈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카야마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능력이 뛰어났던 다카야마는 사사키 조장에게 큰 신뢰를 받았고 사사키는 조직의 모든 대소사를 다카야마와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1969년 사사키 구미의 상위 조직인 히로타구미는 본거지가 있는 아이치현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발한 적대 조직인 대일본 평화회가 히로타구미를 습격했고 히로타구미는 2명의 조직원을 잃게 됩니다. 당시 히로타구미의 부조장 츠카사 시노부라는 인물이 대일본 평화회의에 대한 보복작전을 주도했고 여기엔 하부 조직 사사키 구미 소속의 다카야마 키요시도 가담했죠. 이들은 복수에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츠카사 시노부는 13년의 징역, 다카야마 키요시는 4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출소 후 사사키 구미의 부두목 자리에 오른 다카야마는 다카야마 구미라는 자신의 조직도 가지게 되었고 이어서 상위 조직인 히로타구미의 조직원으로 승격하게 되죠. 1984년엔 이 히로타구미가 고도카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고 다카야마와 함께 징역을 살았던 츠카사 시노부가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도 활약을 이어나가던 다카야마는 급속도로 승진해 1989년 고도카이의 부두목 자리까지 앉게 되죠. 츠카사 시노부와 다카야마 키요시의 고도카이는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무력 분쟁에서 활약했고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야마구치구미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히로타구미에서 고도카이로 재편할 당시 30명에 불과했던 조직원 수는 1990년대 중반 4,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도카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본거지가 있는 나고야시의 경제 활황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부두목인 다카야마 키요시의 엄청난 정보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카야마는 주진카이, 시비네라는 직속 첩보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조직의 구성원은 고도카이 산하의 각 조직에서 한 명씩 선발했습니다. 선발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두둑한 배짱, 똑똑한 두뇌, 강한 체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또 마약이나 알코올 의존자가 아니어야 할 것, 10손가락이 멀쩡히 붙어 있어야 할 것, 검거 경력이 거의 없어야 할 것 등 폭력 단원으로서는 갖추기 까다로운 선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주진카이 소속인 것을 다른 조직원들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진카이의 주요 업무는 타 야쿠자 조직, 외국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고도카이 내부의 동향 또한 수집했고요. 뿐만 아니라 고도카이를 수사하는 경찰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업무를 진행했죠.
감시 대상의 자택, 가족, 사업장, 심지어 단골 음식점까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모두 수집했습니다. 주진카이 구성원들은 무력 분쟁이나 위협, 살해 임무를 위해 일본 국내외를 오가며 각종 무기 사용법을 익혔다고도 전해집니다. 당연히 깡패들이 어설프게 정보기관 흉내를 낸다는 생각이 들죠. 어설픈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깡패들 세계에서만큼은 이런 유사 정보기관이 확실히 먹혀들었습니다. 고도카이는 주진카이를 통해 얻은 막강한 정보력을 통해 건설, 금융사업 등에서 승승장구하며 많은 돈을 쓸어 모았으며 적대 세력과의 이권 다툼에서는 항상 우위를 점했고 무력 분쟁에서는 상대 요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핀포인트로 공략하는 방식을 써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고도카이는 야마구치구미 내부 경쟁에서도 상대 측 고위 간부들의 사생활을 면밀히 파악해 그들을 포섭하거나 약점을 잡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고도카이는 일본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카야마 키요시의 탁월한 보좌로 야마구치구미의 실권자가 된 츠카사 시노부는 2005년 야마구치구미의 우두머리인 6대 조장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카야마 키요시도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자리인 와카가시라 직책에 오르게 되죠. 이 와카가시라 직책은 야쿠자 조직의 유력한 후계 후보이기도 한데요. 야마구치구미는 여러 야쿠자 조직의 연합체로 와카가시라 자리는 조장과 다른 조직 출신의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조직 내 각 파벌의 권력을 분산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야마구치구미의 1인자, 2인자 자리를 모두 고도카이 출신이 차지하면서 그 전통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다카야마 키요시는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입성하자마자 단기간에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경쟁 파벌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심지어 츠카사 시노부는 두목 자리에 오른 직후 총기 소지 혐의로 장기간 감옥에 복역하면서 다카야마 키요시에게 조직 운영의 정권을 맡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고도카이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과거 핵심 세력, 간사이 지역 조직들의 불만이 상당했죠. 사실상 조직의 운영자가 된 다카야마 키요시는 공포 정치를 통해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에 가차없는 보복을 가합니다. 경쟁 세력들의 핵심 사업을 빼앗았고 조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들은 여러 빌미를 만들어 조직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조직의 규율을 엄격하게 수정했고 상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가혹한 운영 방식을 이어나갔죠. 다카야마의 운영 방식은 어느 정도 먹혀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야마구치구미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수입 면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죠. 2015년 다카야마 키요시가 공갈 범죄로 감옥에 복역해 있는 틈을 타 야마구치구미 내 간사이 세력들이 조직에서 이탈해 고베 야마구치구미라는 신조직을 창설합니다. 이윽고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전쟁은 오랜 시간 교착 상태였지만 2019년 다카야마 키요시가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고베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무자비한 공세를 감행했고 현재는 야마구치구미 측으로 승기가 거의 기운 상태입니다. 야마구치구미 분열 전쟁의 발단과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카야마 키요시는 이 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야마구치구미의 우세를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과 야쿠자 관계자들은 다카야마 키요시가 이 전쟁을 종결시킬 키를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얼마나 가혹하게 밀어붙여서 괴멸시키느냐, 얼마나 관대하게 나와서 항복을 이끌어내느냐, 전적으로 다카야마 키요시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두목인 츠카사 시노부는 허수아비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를 심층 취재하는 현지 저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다카야마에게는 하나의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시는 오야붕에게 절대 창피를 주지 않는 것. 이런 고집 때문에 과거 사사키 조장을 모셨을 때 그가 도박판에서 수십억엔의 돈을 잃더라도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고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서도 일선에 나서면서 츠카사 시노부가 받게 될 불만과 욕까지 감수하기를 자처한 것이죠. 여전히 츠카사 시노부를 향한 그의 충성심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진 그들이 주장하는 의리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게 말해준 것이고 아직까진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카야마의 감겨있는 한쪽 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다카야마 키요시가 자신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그가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눈에 야구공을 맞아 눈꺼풀의 신경과 힘줄이 끊어졌다는 설입니다. 그를 다루는 대부분의 뉴스 기사나 위키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외에도 황당한 설들이 있는데 한 대만 언론에서는 다카야마가 타 조직과의 무력 충돌을 벌였을 때 눈에 자상을 입어 눈을 뜨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쿠자로서 그럴싸한 이야기죠. 하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고요. 가장 낭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츠카사 시노부의 장난설입니다. 다카야마 키요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츠카사 시노부가 장난으로 다카야마의 눈에 접착제를 붙였고 이로 인해 눈 주변 신경과 힘줄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이 커지자 츠카사 시노부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사죄를 했고 다카야마는 이 사죄를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어처구니 없는 썰입니다. 또 다카야마 키요시는 한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에도 이름이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본의 유명 예능인 시마다 신스케와 다카야마 키요시가 같이 나온 사진입니다. 또 왼쪽은 한때 야마구치구미의 3인자였던 제일교포 야쿠자 강홍문, 하시모토 히로우미인데요. 시마다 신스케는 이런 야쿠자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유착 의혹들은 대부분 시마다 신스케와 하시모토 히로우미 사이에서 나왔지만 다카야마 키요시도 워낙 거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죠. 다카야마 키요시, 현재 그는 상당한 고령의 건강 문제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일본 야쿠자 사회의 향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다카야마는 7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의 유력한 인물이고 그의 오른팔격인 인물 타케우치 테루아키는 8대 조장으로 점쳐지고 있을 정도로 고도카이가 다카야마의 주도로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의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화, 점조직화 등 단순히 모습만 바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 야쿠자들의 세력은 확실히 기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최대 조직 분열 전쟁의 종결과 7대 조장 계승은 일본 암흑가 판도에 분명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본의 경찰과 언론 그리고 대중들은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게 될 다카야마 키요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쿠자들이 한국의 범죄 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사례도 자주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